자,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 방지 규정을 보겠습니다. 요거 양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많은 양을 우리가 보려고 하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딱딱 챙겨드리는 것만 가져가는 걸로 해보세요. 자, 기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감 몰아주기 방지 규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확한 명칭은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 좀 이해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배주주가 있고요. 수혜법인 만들었습니다. 수혜법인은 뭔가 수혜를 받는 일감 몰아받아서 그런 수혜법인 만들고, 우리가 흔히 이제 정의선 씨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배주주 글로비스, 이렇게 정의선 씨가 글로비스를 만들고 현대차라든가 모비스 통해서 일감을 많이 몰아받아서 차 운반한 물류회사 아닙니까? 처음에 출발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어쨌든 지배주주가 있고요, 당사자가. 그리고 수혜법인 만들었습니다. 출자해가지고 수혜법인, 일감 몰아받는 수혜법인, 그리고 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일감을 많이 몰아줘가지고 여기 이득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 냅둬도요, 당연히 이득을 많이 받으면 법인세 많이 낼 거고요, 이득 받으면 배당을 많이 뿌릴 거고요, 세금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 많이 오르면 주식 팔 때 세금 내면 됩니다. 자, 가만 냅둬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 많이 하니까 세제적인 측면 움직인 거지. 이제 일감 몰아주기 방지하자, 일감을 몰아주는 거를. 안 그러면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자들이 다 설 자리가 없어지고 다 없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그거를 막자,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역시 이제 우회적인 뭐 징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좀 취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 방지 규정은 많이들 들어봐서 기본 수업도 들어서 내용은 얼핏 알 텐데,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요건으로 기억하실 거는 수혜법인 요건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배주주 요건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 법인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요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잡는 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를 보시면서 약간 좀 잡아서 플러스 알파를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취지는 그렇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수혜법인, 여기 글로비스라고 하는 수혜법인 요건. 그럼 얼마나 일감을 몰아받아야 수혜를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은, 자, 전체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인, 즉 그 우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 지배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그런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은 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얘 전체 매출액 중에 얘로부터 받은 매출액 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집니다. 일감을 몰아받은 거는. 자, 그게 정상 거래 비율이라는 거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죠. 자,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관계에 있는 그런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그게 거래 비율,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이라고 불러요.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했다면, 이 정도가 되면 일감을 많이 몰아받았구나 하는 거야. 그게 정상 거래 비율은 몇 프로냐면, 중소기업은 50% 넘어가야지만 되는 거고요, 중견기업은 40%고 일반 기업은 30%로 보시면 됩니다. 3, 4, 5. 자, 이게 높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정상 거래 비율을 높여주면 그만큼 넘어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30, 40, 50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일반 기업은 30%만 넘어가도 이제 일감 몰아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기업이다라고 돼 있는 여기 일반 기업 안에서 30%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20%만 초과하면, 이런 경우. 근데 특수관계 법인 거래 매출액이, 그 특수관계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한 게 1,000억을 초과한답니다. 그러면 20%만 넘어가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여기 중소 중견기업 혜택을 주는 건데 40, 50. 근데 얘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게 되면 등등, 이때는 다시 이 혜택을 안 주고 30% 가는 것도 얹어지면 됩니다. 여기는 없지만 그것도 아시면 좀 얹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다시 기본 줄거리는 뭐야?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 거래 비율을 정해놓은 것보다 초과했다면 일감 몰아받은 게 된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 비율 구하는 게 밑에 박스로 있네요. 자, 전체 매출액 중에 특수관계 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이고, 이게 요걸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감 몰아받은 수혜법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넘어가고요. 과세제 매출액은 넘어가고요. 이제 다음 요건이 지배주주 요건이에요. 정의선 씨. 수혜법인의 최지주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업료 종료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하면 된대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지배주주를 찾는 거야. 그 개인을 찾는 거야. 그래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에 직접 보유 비율, 주식을 직접 보유한 비율. 자, 여기 수혜법인이 있고요. 자, 여기다 쓸까요? 수혜법인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갑이란 자가 있는데, 갑이란 자가 지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직접 보유한 지분이죠. 이게 가장 높은 자를 따져봤더니 얘는
뭐 20%밖에 안 되는 거야. 얘가 2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한 뭐 40% 갖고 있는 여기 이제 또 어떤 법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인이 있는 거 40%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갑이 또 이 법인의 지분을 한 60%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직접 보유 비율만 각각 따져 본다면 얘 법인 얘가 40%니까 얘가 제일 높다는 거야. 그래 버리면 지금 그 개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볼게요. 수혜법인의 최대주 중에 직접 보유한 지분을 따져봤더니 각각 판단해봐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 하면 되는데 그게 이 개인이 아닌 거지. 법인이라는 거야.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이 돼 버렸대. 법인. 얘처럼 법인 어떤 법인이 돼요. 가장 높은 자가 이래 버리면 각자 직접 간접. 직접 20%, 얘가 간접이 얘가 얘 60% 갖고 있고 얘가 40% 갖고 있으면 곱하면 돼요. 24%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접과 직접을 다 더해 갖고요. 개인들 중에 딱 판단해 봤더니 가장 큰 개인이 있다면 그 자 찾으래요. 이게 된다. 보통 시험 문제 사례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와요? 지배주주인 갑은 이게 나와요. 지배주주를 만족했다고 줘버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단했다는 것만 언급하시면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렇게 판단한다.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큰 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 법인이면 간접 포함한 직간접 비율이 가장 큰 개인 찾으면 된다. 자, 그리고 특수한 게 법인 요건은 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한 게 있는 법인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제일 간단하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그 당사자 요건을 만족했다면 요건 충족한 겁니다. 그랬다면 이제 일가 몰아주기 이제 관련해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넘어가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효과. 자, 그럼 이제 일가 몰아받아 이득 본 자 너 이제 징여서 매길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납세무자는 누구냐 일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직간접 비율이 합한 비율이 이제 이자가 됐는데 이자들이 납세물 지는 자들은 한계 보유비율 봤더니 한계 보유비율 넘어가지 않으면 이 정도는 지분 갖고 있을 수 있지. 그때는 안 하겠답니다.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이면 10%, 일반기업은 3%. 일반기업은 3%는 중소중견기업은 10%네요. 여기가 한계 보유비야. 만약에 중소기업인데 8% 보유하고 있대 그럼 안 하는 거지 이제. 이게 넘어가야지만 납세물 지우는 거죠. 중소중견은 10%, 그다음에 일반기업은 3% 넘어가면 납세무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요건 충족하고 따져보는 것들은 지금 하듯이 쭉 하면 되는데 계산 들어가면 이게 또 바뀝니다. 이제 이 이율 따지는 것이. 그래서 일단 요건은 아까 정상거래 비율 30, 40, 50, 20%, 1000억 이렇게 따져봤던 거. 그다음에 한계 보유 비율 10%, 10%, 3%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납세무자가 됐다면 징여재산까지 구해서 징여서 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직접 보유와 간접 보유를 더해 가지고 이제 징여의제이익을 구하게 돼 있는데 아까 직접 그다음에 어떤 법인의 주식 갖고 있다 간접 직접과 간접 각각 이제 따로따로 구합니다. 따로따로 구해 갖고 하는 이유는 배당소득공제나 이런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돼 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징여의제이익을 구하는데 자, 이게 이제 계산 들어가서 이제 계산에서 포인트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계산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식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일감을 몰아받아서 이제 본 이득에 대한 걸 구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수혜법인 세후 영업이익 구해요. 아래쪽에 있네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림에서 보듯이 요 그림에서 처음에 자, 수혜법인이 일감 몰아받아서 이득 본 부분. 수혜법인이 일감을 몰아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가 출자한 지분 비율만큼 얘가 이득이 돌아갔을 거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혜법인 자체가 일감을 많이 몰아받은 거에 대해서 출자한 비율만큼 곱해가지고 하는데 자, 요 과정에서 수혜법인이 자 가만 냅둬도요. 당연히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뭔가 일감 몰아받아서 이득 보는 부분이 되려면 자, 일감을 몰아받은 거 아닌 얘가 뭐 땅을 팔았다든가 건물 팔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득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게 일감 몰아받은 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영업이익이. 일감 몰아받은 거에 대한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세금 내고 나서 세금 낸 세후 가지고 이게 배당을 주거나 주가가 상승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나 어떤 이득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세금 내고 나서의 금액일 거야. 그래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야.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그 세후 영업이익 가지고 와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어차피 본 김에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다가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지배주주 등이 이렇게 일감 몰아받아서 이득 본 부분을 징여의제이익으로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다가 자 아무리 그래도 특수관계 법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비율 초과할 때만 하는 거니까 이른바 문턱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상 거래 비율만큼을 빼주게 돼 있습니다. 얘랑 거래하는 비율 빼기 정상 거래 비율, 즉 특관 거래 비율,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 빼기 정상 거래 비율 만큼에서 그 넘어가는 거에 대해만 구하는 게 맞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계 보유 비율이라는 게 아까 10% 10% 3%가 있었잖아요. 그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한계 보유 비율을 또 빼주게 돼 있습니다. 얘가 출자한 게 몇 프로야? 거기서 한계보를 뺄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빼는데 그 빼는 과정에서 계산해서 아까 우리 판단해서 봤던 거랑 좀 다르게 돼 있다는 거야. 어쨌든 구조는 그렇다. 자, 아셨죠? 얘 세후 영업이익 곱하기 여기 일감 몰아받은 거에 대한 비율, 전체 거래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 빼기 정상 거래 비율. 그만큼이 이제 이렇게 일감 몰아받은 이득인데 그 이득이 주주들한테 돌아갈 텐데 그중에 얘가 출자한 비율만큼 곱해서 하려고 했더니 한계 보유율만큼 또 빼겠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식에서 들어가 보시면 일단 먼저 세후 영업이익 구합니다. 자, 요 세후 영업이익 구하는 거 나오고 이제 다시 세후 영업이익 구했다면 거기다가 방금 얘기했듯이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 빼기 정상 거래 비율. 그다음에 주식 지분 보유 비율 빼기 한계 보유 비율 여기까지죠. 배당 소득 공제는 이제 빼주는 건 이제 별도로 치고, 그래서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 빼기 정상 거래 비율 곱하기 지분 보유 비율, 그 납세무자에 해당되는 그 지배주주 그자의 지분 보유 비율 빼기 한계 보유 비율 넘어가는 것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지분에 대한 것도 구하고 간접적인 것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해갖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각각 구하는 걸로 돼 있네요. 한꺼번에 구하지 않고요. 직접 간접을 따로따로 구합니다. 그때 배당받은 거에 대해 각자 배당받은 거 뺄 때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따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해서 식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세후 영업이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건데, 자 요게 이제 구해지는 거고요. 자 밑으로 가서 이제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밑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먼저 구합니다. 그게 500이랍니다.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 외적인 것도 더하고 당기순이익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세후 영업이익인데 그게 세무조정 거친 다음에 세법상의 금액으로 구하는 게 맞지 원래. 이걸로 세금을 내고 등 하니까. 그래서 세무조정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이게 매출액 매출원가 등에 더하기 100이 있었고 순액으로, 그다음 영업외 수익도 200만큼 더하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발은 세무조정을 거친 다음에 영업이익을 출발해요. 600이라는 금액으로. 근데 이게 세무조정 거친 세법상 영업이익인데 여기다가 세금을 빼야지 세후 영업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이 여기 보세요. 600인데 600에서 600에 대한 법인세가 얼마지를 구하는데 전체 법인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200을 가정했네요. 200 전체 법인세 곱하기 요 놈은 각사소득금의 1000에 대한 세금일 텐데 600에 대한 세금만 구하면 1000분의 600 곱하면 되는 거지. 바꿔 말하면 600에다가 600에 대한 세금 뺄 때 이걸 세율처럼 보면 돼. 각사소득 금액이 1000일 때 여기에 세금 200이면 20%가 세율처럼 보시면 600에 20% 하면 120이 나오니까 120을 빼고 나면 세후 영업이익 480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요 식은 갖고 놀 수 있으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세후 영업이익 구한 다음에 그 세후 영업이익으로 출발해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을 갖고 옵니다. 그 세후 영업이익 갖고 와서 여기 이렇게 구한다는 게 지금 봤던 그 얘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 마지막에 반영될 아까 안 본 내용들이니까 여기까지만 반영하시면 된다. 세후 영업이익 구했다면 그 영업이익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 비율 따라 하시면 된다. 요때 들어갈 게 아까 보세요. 아까 우리 정상 거래 비율이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30, 40, 50. 그다음에 주식 한계 보유비 30, 10 이랬잖아요. 30, 10 그죠? 그래서 일반 중소, 중견 그다음에 일반 기업.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도 하고 쭉 해왔는데 이 식에 들어갈 때는 달라집니다. 자, 그게 아래쪽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요거예요. 자, 이게 중소기업은 정상거래 50%고 50이고 얘가 40이고 얘가 30%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계 보유비 얘가 10%고요. 여기도 10%고요. 얘가 3% 아니었습니까? 근데 계산 들어갈 때는 요건 충족하고 등은 만족했다면 계산 들어가서는 얘가 중견기업은 반토막이에요. 20%로 12.5로 이렇게 반토막. 중소기업은 그대로 해주고요. 일반 기업이면 얘가 정상거래비 5%밖에 안 빼줍니다. 30%나 아니다. 5%만 해준다. 그 다음에 한계 비율 3%인데 빵프로가 돼버립니다. 다 해버리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얹어갖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벅차죠? 그죠? 벅차요. 이게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게 나온다면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다들 잘 못 쓸 겁니다. 그래서 잘 잡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정상 거래 비율을 자 아까 일반 중소 중견기업 나눠서 이제 하시면 되고 한계 보유 마찬가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한계 보유 비율은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면 안 되지. 얘는 둘 다 똑같이 빼면 돼요. 얘는 세후 영업이익에다가 정상 거래 넘어가는 비율만큼 구하는 건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정상 거래 비율이 만약에 5%다. 그러면 5% 집어넣으면 되고 얘가 20%다 20% 집어넣으면 되고 50% 집어넣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한계 보유 비율은 여기서 한 번만 빼야지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 빼면 안 되죠. 10% 다 빼면 안 되잖아요. 중소기업일 때 그죠?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디서 먼저 빼냐면 간접 보유 비율인 니은에서 먼저 빼게 돼 있어요. 여기서 먼저 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뺀다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알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듬성도 안 본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플러스 알파로 얹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다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제 생각해 보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매출액 가지고 해서 이제 정상 거래 비율, 특수한 거래 비율 구해 갖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 얘가 과세 제외되는 매출액이 있대요. 그만큼은 빼고 하겠대요. 과세 제외 매출액. 얘가 둘 다 중소기업이래요. 아니 중소기업끼리 뭔가 거래 갖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일감 몰아준다고 뭐라고 할 거냐? 이건 제외하겠다. 이런 식으로 혜택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제외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중소기업이거나 등등 이런 것들 몇 가지 해서 가져가 보자. 밑에 바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과세 제외 매출액이라는 거야. 요게 이제 얹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 봤던 거 잘 정리하고 제가 하듯이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과세 제외 매출액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가 중소기업이다. 이게 사례화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중소기업일 때 그 매출액은 전액을 다 빼는 겁니다. 이거는 뺀다. 어떻게 뺄 거냐 이제 보시면 되고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그러면 이제 특수관계법인이 이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래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러면 이제 50% 이상이면 그때는 다 빼는 걸로 되고요. 다 빼고요. 만약에 50% 미만이래요. 아래쪽에. 그러면 이때는 그 지분 비율만큼 곱해 갖고 그만큼 빼겠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훑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빼고 하겠답니다. 자 이렇게 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과세 제외 매출액이 있는 경우 사례가 나오면 물음을 쪼개서 이제 물어볼 거야.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나왔을 때, 그죠? 자 그때 이제 효과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처음에 그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 구할 때부터 그 과세 매출액은 빼고 한다는 게 일단 먼저 있고요. 과세 제외 매출액은 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후 영업이익 구할 때요. 세후 영업이익인데 과세제 매출액만큼에 대한 건 빼야 되는 거잖아. 그건 그냥 비율대로 한답니다. 과세 매출 비율이라고 돼 있는 게 3번이 그거예요. 1 마이너스 총 매출액 중에 과세제 매출액이 있다면 그만큼의 비율만큼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 알세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요만큼 빼고 한다. 어쨌든 과세제 매출액은 빼고 판단한다. 판단도 빼고 한다. 우리 그 정상거래 비율 넘어가는지 판단할 때도 빼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수혜법인 세후 영업이익 할 때 여기서 비율만큼을 제거시킨다. 그 비율만큼은 세후 영업이익 갖고 출발해서 증여의제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빼버리겠대. 빼준 건 좋은 거죠. 이제 빼주는 거는 그 비율만큼은 날려버릴게라고 돼 있습니다. 혜택 줄게. 중소기업끼리 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등등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아까 우리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세요. 수혜법인이 이득을 봤다면 당연히 그걸로 배당도 뿌릴 거야. 가만 냅둬도.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배당을 뿌린 거예요. 그 배당하게 되면 공제 혜택을 좀 주겠답니다. 그래서 배당하면 공제가 된다는 거 아세요? 그 배당이라는 게 이제 직전 7월 1일부터 여기 이제 올해 6월 말인데 일감몰아주기 방지 규정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요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사업연도 이제 법인세 신고 기한 이때부터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그래서 이때 신고하는 기한 이 사이에 배당을 만약에 수혜법인으로 받았다는 거야. 갑이 지배주주가 배당 받았다면 실현된 거잖아요. 그 배당 받았다면 그만큼은 빼겠답니다. 물론 시기에 적용해서 하는 거지만 배당 공제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배당 공제 이렇게 해서 좀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배당 받으면 배당 공제한다. 이게 배당 소득 공제라는 겁니다. 이게
직접 지분에서 받으면 여기서 빼는 거고 간접해서 받으면 여기서 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약간 오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본 골격 위주로 잘 잡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문제 풀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더 와닿습니다. 문제가 사례 문제화돼 나올 거예요.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린 게 여기 이제 이때까지다 배당 준 게 이렇게 해서 약간 그림으로 좀 이제 이해해 보시면 됐고요. 나중에 이 주식을 팔 때 또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되니까 취득가격에다가 또 더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도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알파가 되고요. 밑으로 가보시면 자, 연대납세금을 지지 않습니다. 연대 안 진다? 안 진다고 되어 있고요. 자, 합산배제 전주상가 추정 거제명이잖아요, 그죠? 지지 않는다 거제특 이게 거야 거. 이것도 거고요. 거니까 합산배제가 된다. 전주아까 추정 거제명 면제대상 아니다. 저체부금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징역 공제 아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주합과 추정까지는 3천만 원 빼주고 거제 특은 이거는 자 안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제명이죠. 거제명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한번 읽어보시고 미실현시 과세하는 문제도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이제 이거는 그냥 과세하는 편익만 그런 그 노리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 게 그 문제점으로 좀 지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나 양이 많은 겁니다. 일가몰아지 방지 규정.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계산까지 들어가서 하는 거는 우리가 쓸세 갖고 지금 핵심 정리 내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건 계산은 우리 기본 수업과 또는 그 문제를 여러분 눈으로 풀면서 손도 대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요건 판단했어요 검증하고 본 수업 때 제가 강조를 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온다면 요건 같은 것들은 주어진 요건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이 요건도 내가 검증했어요 보여주는 거 하면서 만족해서 오케이 충족하면서 따져들고 그 다음에 계산 들어가서 문제 풀 때 아까 세후 영업이익 같은 거 좀 자세히 좀 잘 풀 수 있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 그 다음에 또 물음을 쪼개 갖고 다시 다음 물음이 과대제외 매출액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나온다면 자 너무 뭐 거창하게 나오기 힘들고 100점 자체가 우리가 상징세가 20점이니까 그치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쓸세 가지고 기본 줄거리는 제가 잡아드린 거를 가지고 잘 정리하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문제도 좀 풀어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 중에 추려서 제가 볼 것들 알파로 해갖고 제가 추가 촬영을 좀 해서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상징세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요 순서대로 제가 진행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가져가야 될 중요한 거니까 빨리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이동할 때 동참한 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자 들으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판단하셔서 알세 내용 갖고도 보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다시 보신 다음에 이걸 보시면 취각됐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생활화를 시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차시는 부가가치세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번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